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영상을 좀 올리게 됐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장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장이 이제 상승장이 좀 나오고 기술주들이 많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다시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5월 달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젠슨 왕이 과연 삼성전자를 언급할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자, 컴퓨텍스 2025라는 이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GTC 기억나시죠? GTC,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5월 20일에서 23일까지 열리는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또 다음 이벤트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젠슨항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기조연설을 할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무려 9년 만에 복귀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제 엔비디아와 또는 다른 어떤 IT 기업들과 AI 협력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자, 컴퓨텍스는 대만에서 열리는 이벤트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의 비아디랑도 만나고 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삼성도 결국에는 트럼프랑 맞짱을 떠서 관세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지금 관세는 현실이고 이거를 당장에 이겨낼 만한 어떤 묘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매출들이 최근에 많이 물론 재작년 얘기입니다만 재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좀 줄었지만 그래서 중국 매출을 다시 한번 좀 늘려보고자 최근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트럼프랑 이런 관세 때문에 좀 곤란해하는 상황에서 좀 중국이 약간 이제 손을 좀 내미는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간 미끼 삼아서 우리를 약간 조련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의도를 알고 있지만 또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중국과 이 대만 약간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만 하나의 또 목적을 위해서는 또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 타이페이에 열리는 컴퓨텍스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9년 만에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삼성하이닉스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젠슨항은 사실 최근에 미국보다는 대만, 중국 이쪽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젠슨황 CEO는 중국이나 대만을 순회를 하면서 완전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좀 보고 있어요. 지난번 GTC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학문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많은 걸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주식이나 또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좋은 키워드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GTC라는 거는 개발자 회의였기 때문에 개발자 회의니까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컴퓨텍스는 조금은 다른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대중적인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퀄컴, 폭스콘 그리고 미디어텍 같은 이런 중화권에 있는 기업들과 또 협력하는 미국 기업들의 그런 CEO들도 나와서 기조연설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테마는 AI 넥스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또 어떤 우리한테도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HBM을 향한 화학 CEO의 메시지도 주요 관심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지난번 GTC에서도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첨단 제품에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구제품에는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품에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성능이 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이제 트렌드포스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삼성전자가 HBM3 재설계를 가속화해서 5월까지 엔비디아 승인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딱 겹치죠. 지금 5월 20일, 23일 날에 컴퓨텍스랑 일정이 딱 겹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한테 많이 실망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는 앞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HBM3에 대한 엔비디아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제 조건이 좀 있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삼성은 빠르면 5월에 HBM3 12단 제품의 성공적인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까지 계속해서 샘플을 제출하고 했지만 필요한 성능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HBM4용 D램도 개발 중에 있고, 원래는 2024년도 말까지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2025년도 6월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다가오는 5월달, 6월달, 요 5월 저 컴퓨텍스 일정 그 전후로 해서 삼성과 엔비디아의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요 기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지난 3월 18일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 달이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당겨질 것 같다,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수정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발열 문제를 일부 해결했고, 전력 성능 문제로 인해서 승인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전략을 드렸냐면, 분명히 오르긴 오를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주가 보시면은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바닥 나왔고, 저는 7만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올해. 근데 7만원 이상 보고 있는 거는 1차 목표가입니다. 1차로 한 7만원 보고 있는데, 돌파하면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망을 드릴 거예요. 근데 1차로 저는 일단 7만원 보고 있어요. 7만원, 7만 5천원 그 사이 정도. 왜냐면 7만 5천원 위쪽부터는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은 영역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막 9만원, 10만원 간다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막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 6만원, 5만원은 여기 사신 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저희 실전투자반에 드렸던 그 전략들 중에서 몇 가지 좀 가져와서 말씀 좀 드려보면, 이번에 그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보니까, 요거는 어제 올려드린 거긴 한데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1분기, 다가온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제일 큰 기업은 일단 하이닉스가 될 거래요. 네,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다가온 1분기 어닝 시즌 영업이익 제일 높은 거는 하이닉스가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는 2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하이닉스가 되게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아쉬운 거지만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중요한 거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요 실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실전반에서 뭐라고 전망을 드렸었냐면, 바닥이 나올 것 바닥이 지금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요게 월요일날 밤에 월요일 아침에 제가 남겨드린 게 요거거든요. 딱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날이었죠. 한참 주가 박살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남겨드렸냐면, SK하이닉스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영업이익 규모 1등 기업이에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번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 저가에서 들어오는 자리고요.
차트 분석으로는 지금이 저점이고 1, 2주 내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월요일 아침 9시 개장하고 나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은 좀 깨졌죠, 주가가. 그랬는데 화요일 날 들어서 크게 올라오면서 월요일 날 바닥 잡으신 분들은 뭐 벌써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일정이 있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 일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황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는 이거를 기대를 삼아서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누르고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가 됐는데 일단 같이 가줄 걸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냄새를 맡고 저점에서 또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용 잔고가 좀 줄었어요. 신용이 여기 올해 2월 달에 바닥 쳤을 때 그때 신용이 0.29까지 갔었다가 지금 0.19까지 떨어지면서 신용 물량이 약간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단타 친 사람들은 좀 여기서 뭐 요만큼 먹고 나온 거예요. 6만원 가니까 익절한 거거든요. 예전에도 전망을 드렸지만 6만원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넘어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6만원, 6만전자 돌파 이번에 첫 시도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두드리다 갈 거예요. 그럼 박스가 만들어질 텐데 박스 하단이 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박스 구간 왔다 갔다 하다가 터지는 걸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일단 1차로 7만원 보는데 7만원을 잡은 이유는 7만 5천원대 매물벽이 있다는 거. 매물벽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서 물려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벽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심리적으로 나중에 나 본전 오면 팔 거야. 그게 매물벽이거든요. 그게 7만원, 7만 5천원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 차트에도 파란색 화살표 이렇게 찍혀있는 구간이 다 매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올해 연말까지 7만원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린 5월달 이벤트를 통해서 엔비디아 승인이 나온다면 목표가 빨리 도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요즘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증권가 46,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증시가 지금 2,500이에요. 이게 2,900, 3,000 가려면은 결국 반도체의 힘이 지금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추천주도 저 많이 드릴 거거든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